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예능 프로그램들도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층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집중하는 반면 중장년층은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시청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중장년층을 위한 건강과 여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 맞춤형 프로그램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MBN 엄지의 제왕이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오래 사는가의 문제를 넘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모색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엄지의 제왕은 자신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터득한 일반인 출연자들이 나와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생활 비법들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면서 중장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 출연자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까지의 오랜 노력과 거기에서 오는 감동적인 삶의 모습까지 함께 들려주고 있어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7월 9일 방송된 대한민국을 뒤흔든 효소의 모든 것 편에서는 이경위 생활 고수가 출연해 위기에서 자신을 구했던 효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경위 생활 고수는 11년 전 갑자기 부정맥 진단을 받은 후 중풍과 뇌경색까지 경험했는데 효소를 먹은 지 3개월 만에 효과를 보게 됐고 그 뒤 효소 사랑에 푹 빠져 결국 효소의 고수가 되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최근 주부들 사이에서 효소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든 효소는 성공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는 효소 만들기에서 실패를 경험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된 효소 담그기 비법을 알려줘서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효소를 잘 숙성시키기 위해 페트병으로 눌러 놓으라는 조언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호르몬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설명이므로 주의가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차라리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깨끗이 씻은 돌을 얹어두면 좋다는 전통적인 비법을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푸드 스타일리스트나 자연주의 치료 전문의 등 전문가 패널들이 효소 만들기 정보에 추가적인 정보를 곁들이고 연예인 패널과 방청석의 질문도 받아보는 등 교양과 예능이 적절히 섞인 인포테인먼트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더 기억에 남는데요. 딱딱한 정보 전달에 재미를 배가시켜서 유익함을 주고 있다는 측면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성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집단 토크쇼의 전형적인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엄지의 제왕만의 차별화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방송에서는 대체요법과 민간요법에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송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소재 선정 과정에서부터 더 세심하고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소개할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을 전문가를 통해 확실히 검증하고 과학적으로 약효가 증명되는 것, 부작용이 없는 것들을 제작진이 철저히 확인해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실버 세대를 겨냥해 대체 의학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의 특성화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대체 요법은 난치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현대 의학의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의미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예상 외의 효과를 냈다는 사례자들이 방송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법을 대체 요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월 2일과 6월 25일 방송된 양념에 감춰진 충격적 진실, 여름 별미에 감춰진 진실편에서는 음식 맛을 좌우하는 양념에 대한 내용이 방송돼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요즘 웰빙 바람을 타고 화학 조미료 대신
천연 양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 시적절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 양념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어서 매우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특히 출연자인 한의사가 양념에 대해 매우 세밀하고 과학적인 정보들을 주었고, 양념의 유통 과정과 불량 양념의 제조, 성분 표시 등 전방위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해서 시청자들에게 양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고 내용도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총 2회에 걸쳐 양념의 모든 것에 대해 다루다 보니 양념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데는 충실했지만 천연 양념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에 대한 내용은 다소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이렇듯 엄지의 제왕은 맞춤형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서의 존재를 확실히 하면서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지만 몇몇 주의해야 할 점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초기의 프로그램 기획 의도와 현재 프로그램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는 만큼 유병장수 시대를 대비하는 건강관리법과 음식 소개, 그리고 실버 세대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탐색하는 것으로 기획 의도를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소개와 위생, 용모 관리 등 폭넓은 범위에서 건강한 노년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이자 번역가였던 요네하라 마리는 암 투병 중 각종 민간요법들을 직접 시험을 해보고 책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듯 난치병에 걸린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간요법과 대체요법에 매달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러한 정보는 맹신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방송이 더 적극적으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시청자가 궁금해할 만한 예리한 질문이나 전문가들의 보완제적인 설명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고지해야 할 주의사항이나 건강 관련 정보는 자막 처리하여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한국 트렌드 연구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잘 나이 들기와 덜 나이 들기를 바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지의 제왕이 중장년층에게 활력을 전해주는 맞춤형 컨텐츠,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생활백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